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뇌가 기능을 멈춘다면 그것이 뇌사인데 이것이 마음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행히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한때 죽음의 상태를 심장 박동과 동맥 혈압이 없어져도 의식은 단순 델타 뇌파 활동이 있다. 인간의 심장은 박동을 멈추어도 인간의 영적 의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후 영적 의식처럼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외에도 인체 분자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2013년 10월 국제법의학은 외상, 심장병, 질식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몸속 심장 근육 및 상처 치유와 관련된 유전자의 활성화가 최소 12시간 지속된다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심장 박동이 멈춘다고 진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죽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죽음과 영혼을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사망의 정의는 순환계의 기능, 심장 박동, 동맥 혈압 등이 멈추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죽음을 확정 지어야 할까요? 삶과 죽음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 기능이 멈춘 지 오래된 후에도 뇌파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생리학적 이론을 찾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마다 사망 상황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동맥 혈압이 떨어지기 30분 전과 동맥 혈압이 떨어진 후 5분 이내의 뇌파의 크기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의학자들은 사망 환자 4명을 관찰한 결과 그중 한 사망자의 대뇌 전기 활동, 뇌전도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자들은 매우 놀라 다시 혹시 살아있는지, 맥박이 계속 뛰는지, 동공 반응이 사라지는지 등 임상 징후를 재점검했지만 검사 결과 환자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뇌의 뇌파 활동 시간은 사후 10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뇌파가 바로 델타 뇌파인데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대뇌가 나타내는 뇌파와 같고 정기적 활동은 비교적 느립니다. 따라서 순환 시스템의 기능 정지를 사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정확하며 장기 기증이나 장기 이식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1995년 홍콩에서 사망 후 다시 살아난 사례는 홍콩 의료계를 충격으로 빠뜨렸습니다. 황야조는 1995년 14세의 나이에 폐하 종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뇌하수체 중추에 생긴 종양을 수술로 제거할 수 없어 화학요법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화학요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유난히 몸이 허약해져 침대에 누워 지냈고 정신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이 공중으로 날아오른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천장이 보였고 다음에 공중에 떠다니며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로 날아가 병상 주위를 돌며 어머니와 누이동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침대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슬픔도 즐거움도 당황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앞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삐 하는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몸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는 깨어나서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슬퍼하며 그에게 아까 너 때문에 놀라 죽는 줄 알았다. 몇 분 동안 쇼크 상태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의사가 주사를 놔줘서 너를 구해주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황야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는 꿈이 아니다. 당시 영혼이 온몸을 떠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중문대 정신과학과 리청 교수는 빈사 체험을 연구하고 외국 관련 문헌 서적도 많이 읽었지만 아직 홍콩에서 영원히 몸을 떠난 사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황야조의 사례가 홍콩에서 처음으로 영원히 몸을 떠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례입니다. 의학계를 뒤흔든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일어났습니다. 1956년생 팜 레이놀즈 로워리는 애틀란타에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91년 그녀가 35세 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뇌관과 가까운 곳에 대동맥류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신경과 의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운이 없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여러 자녀의 어머니이며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치료를 위해 2000km 떨어진 애리조나로 갔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신경외과 전문의 로버트 스패틀러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거대한 종양이 바로 뇌관 중앙에 있어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레이놀즈에게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극저온 심장 정지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당일 레이놀즈의 체온은 섭씨 10도 안팎이었고 심장 박동, 호흡, 뇌파가 모두 멈췄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스피커가 달린 작은 귀마개를 귀에 꽂아 뇌관 기능을 확인하여 수술 전에 뇌가 반응하지 않고 뇌전도 파동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임상 사망 상태에 들어간 것임을 의미합니다. 1시간 뒤 그녀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 그녀는 매우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를 몸 밖으로 끌어내 허공에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술실 위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평소보다 의식이 더 뚜렷했고 시력도 평소보다 더 집중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전기톱으로 머리를 열고 전동 칫솔과 같은 것으로 종양을 절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술실 직원의 대화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을 시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빛나는 작은 점을 보았고 뭔가에 끌려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빛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매우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녀의 할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레이놀즈는 기분이 아주 좋아서 즉시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예전에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녀에게 기타 연주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또한 많은 돌아가신 친척들과 그녀가 알지 못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녀가 신이 그 빛입니까? 라고 묻자 아니요, 그 빛은 신이 아니라 신이 호흡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이놀즈가 빛 속에 있는 시간이 갈수록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식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꼭 돌아가야 한다. 그녀의 작은 아버지는 그녀에게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전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몸이 몇 번 튕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버지는 그녀를 몸으로 밀어 넣었고 마치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몸이 몇 번 튕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이놀즈가 말한 모든 것은 나중에 의사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여러 번 튕김은 의사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준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로버트 박사는 또한 레이놀즈의 경험이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의사 샘 패티얼 박사는 소위 영혼이 진짜인지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많은 환자의 임사체험을 연구했습니다. 비슷한 설명을 많이 들은 후에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시도되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 영혼이 떠올라 그의 몸을 볼 수 있다면 그의 몸을 구하는 의사를 볼 수 있고 천장 조명을 볼 수 있다면 천장 아래에 판자를 고정하고 판자 위에 작은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 작은 물건이 무엇인지는 실험자만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면 영혼이 이 천장에 날아올라 이 작은 물건을 본 후 환자가 구조되면 분명히 천장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상상인지 객관적인 존재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샘은 실험 설계에 따라 1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시작했으며 얻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구조된 환자들이 깨어난 후에 그들의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천장의 장은 어떤 물건인지 말할 수 있었고 모두 맞았습니다. 이것은 샘의 실험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객관적이고 실제 존재합니다. 샘은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 실험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으며 떠다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샘은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교에서 관련 실험을 발표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임사체험 뇌사에 대한 관점인가, 의식의 새로운 과학에 대한 관점인가 라는 주제로 그는 나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류 과학의 발전은 이미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보이지 않는 원자, 양성자, 쿼크, 나아가 중성미자 등 미시적 차원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성미자보다 작은 물질인 초현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인간의 영혼을 초현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